얼마 전 국내에서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KAC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업 항공 운항에서 총 623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으며 이는 1000시간당 약 3회에서 5회의 발생 빈도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2024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민간 항공에서는 1000시간당 약 10건 정도의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 항공안전청 EASA의 통계에서는 유럽에서 1000시간당 약 5에서 1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아주 빈번한 편은 아니지만 항공 안전에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는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새들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쉽게 달아나면서도 훨씬 더 크고 시끄러운 항공기를 왜 미리 피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새들의 습성과 행동 반응을 살펴보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왜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이륙 착륙할 때 주로 발생하는 새와 항공기 간 충돌,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비행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행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던가 새들이 느려서 피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새들의 시각적 한계, 행동 반응,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새들의 위협인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빠르게 접근하는 물체를 약 30에서 50m 이내에서야 비로소 위험하다고 판단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새의 종류, 크기, 시각적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항공기의 이착륙 속도가 시속 250에서 300km로 새들이 이를 인지하고 회피하기엔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종은 보잉 737-800으로 이착륙 속도는 약 시속 250에서 300km 정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의 새는 이 정도의 고속 물체를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새들이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충돌에 이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들은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지만 머리의 양옆에 위치한 눈 구조 때문에 정면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 위험으로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300km, 약 83m/s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50m 거리에서 새가 있는 위치까지 다가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0.6초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응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새가 그 순간 위협을 인지하고 방향을 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새들은 포식자와 같은 위험한 대상을 피하는 본능이 있지만 항공기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연계에서 포식자는 주변을 천천히 맴돌다가 특정 순간 빠른 전환이나 다이빙 같은 공격 패턴을 보이는 등 특유의 비행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훨씬 더 빠르고 직선적인 비행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새들의 본능적 회피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리지어 비행하는 새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철새처럼 집단으로 이동하는 새들은 서로 움직임에 동조하는 습성이 있어 한 마리가 위험을 감지해도 무리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즉각적인 회피 행동이 늦어지고 충돌 위험이 커지죠. 항공기 엔진 소음 또한 전방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새는 위협이 되는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음이 아무리 커도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됩니다. 이처럼 새들이 항공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항공기 쪽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까요? 고속 비행 중인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면 생각 외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돌 강도는 새의 크기와 질량과 항공기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참새와 같은 50g 미만의 작은 새가 시속 250km로 충돌하게 되면 약 250에서 300kg 정도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정도의 충격은 사람이 2층 높이 약 6m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비슷해 항공기의 유리나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갈매기나 야생오리와 같은 중형종은 무게가 약 1에서 1.5kg 정도 되는데 충돌 시 약 2에서 3톤가량의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람이 5에서 6층 높이인 약 18m에서 떨어진 충격과 비슷하므로 앞유리나 날개 부위에 부딪힐 경우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대형종인 기러기나 독수리의 경우 몸무게가 약 4에서 6kg 정도며 충돌 시 약 6에서 8톤 정도의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의 충격은 사람이 아파트 9에서 10층 높이인 약 30m에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으로 항공기의 엔진이나 기체 구조 전반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의 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이에 따라 항공기나 엔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버드 스트라이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도 중형 이상의 새가 여러 마리 함께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형 크기의 새가 여러 마리 동시에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회전 중인 엔진 전면의 팬 블레이드에 강한 충격을 가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팬 블레이드는 항공기 터보팬 엔진에서 공기를 흡입 압축하는 핵심 부품으로 충격으로 휘어지거나 깨질 경우 엔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블레이드가 파손되면서 엔진이 정지되는 플레임아웃이 되거나 심각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아웃이란 엔진 연소실 내 불꽃이 꺼져 추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엔진 정지가 발생하면 항공기는 남은 엔진만으로 비행하거나 비상착륙을 시도해야 하므로 쌍발 엔진 항공기에서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한다면 추력을 완전히 잃게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진 2009년 US 에어웨이즈 1549편 불시착 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당시 에어버스 A320 기종으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 약 4kg 무게의 캐나다 기러기 2마리가 양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 두 엔진이 동시에 꺼졌고 결국 기장은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 FAA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상업 항공기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확률은 1000시간 비행당 한 건 정도지만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추는 극단적인 상황은 약 1억 비행시간당 한두 건 이하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이번 국내 사고는 항공안전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두 개의 엔진 모두 정지되는 사례로 추가 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장치가 적용됩니다.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업용 항공기 엔진은 미국 연방항공국 FAA과 유럽 항공안전청 EASA의 규정에 따라 새 충돌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를 위해 젤라틴 소재의 새 모형을 고속으로 엔진에 투입해 내구성과 충돌 시 파손 상황을 시험합니다. 엔진의 팬블레이드는 티타늄 니켈 합금 같은 고강도 소재로 제작되어 충돌 시 손상을 최소화하고 심각한 파편 분산을 억제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블레이드가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엔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케이싱 구조를 갖춘 컨테인먼트 디자인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입니다. 공항에서는 레이더 기반 조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새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정 음파나 조명 장치를 통해 새를 쫓아내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공항 주변의 호수 습지처럼 새가 자주 모이는 서식지를 줄이거나 접근을 제한하여 새들이 활주로 근처로 오는 것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때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 지나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차세대 기술로는 AI를 이용해 새의 비행 궤적을 예측하고 필요에 따라 항공기가 자동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실험적 단계로 실제 운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행동을 100%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엔진 손상이나 동체 파손 같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공항과 항공사가 철저한 시설 및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 철새와 물새가 서식하기 좋은 습지 농갯벌이 발달해 있고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새들과 항공 종사자들 그리고 이용자들 모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설비,
조류 탐지 시스템, 조류 분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항공 종사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왜 발생하고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